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형사사건 성공 사례는요,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서 시내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를 했는데요, 다시 출발할 때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되었고, 도로 이 중앙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돌진을 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을 하고 크게 다치게 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.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서 시내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정지 신호에 맞춰서 잠시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차의 RPM이 막 갑자기 치솟으면서 급발진을 했고요. 피고인은 차를 멈추지도 못하고 막 직진을 하게 됐는데 차가 이 도로 중앙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이렇게 돌진을 하게 되면서 승강장에 서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렇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서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차가 겨우 멈추게 됐습니다.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. 이번 사고는요, 차량 오류로 인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였습니다. 피고인도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엑셀을 밟을 이유도 없었고, 또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야 겨우 멈추게 됐으니까요. 자, 근데 문제는요, 정말 차량 오류로 인한 급발진이 맞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. 자, 일단 차량 오류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건요, 내 잘못이 아니다, 나 무죄다,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을 꺼내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거 듣고 괘씸해서 형사합의도 안 해줄 거고요. 자, 혹시라도 나중에 차량 오류가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고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저희 보상급해상 법률사무소는 사고 당시에 이 자료로 사고를 분석하면서요,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 오류인지 아니면 운전자 실수인지를 분석했습니다. 당시에 피고인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요, 정차를 딱 하고 나서 휴대폰을 놓치는 겁니다. 그래서 뒷좌석에 떨어뜨렸고요, 운전자는 정차 중인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내려서 급하게 뒷문을 열고 휴대폰을 주웠습니다. 다시 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돌아와 앉았을 때는 이 피고인 때문에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뒷차들이 막 클락션을 빵빵 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 직후에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근데 차가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 등은 전혀 켜지지가 않았습니다. 차량 내부의 데이터도 일치했죠.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요. 종합해보면 차량 오류보다는 운전자 실수에 가까운 급발진이었습니다. 자, 이후에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상의를 했고요, 섣부르게 이 차량 오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운전자 실수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.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차량 오류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임을 초기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해줬고요, 다행히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정차 후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뒤에 막 클락션 소리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. 재판부는요, 피고인이 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서 다치게 한 잘못이 크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서 형사합의를 했고, 또 사고 당시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었던 전후 사정 등을 모두 다 종합해서 1,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요, 그 원인이 차량 오류인지 운전자 실수인지에 따라서 이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. 죄를 인정할지 말지,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 말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요, 섣불리 한번 방향을 딱 정했다가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. 자, 이 사건에서는요, 사고 초기에 사고 원인을 자세히 검토해서 운전자 실수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고요, 결국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 이번에 설명드린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급해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,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고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, 저희 보상급해상 대표전화, 카카오톡,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